안녕하세요. 단독자TV 단독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도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대중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꽤 있는 편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이 사회심리학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이제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라는 이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이제 프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고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에리 프롬. 이 프롬 같은 경우에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출신인데 이제 유대인 거주 지역. 보통 이제 유대인 거주 지역이라고 하면은 보통 게토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게토 출신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역시 에리 프롬도 출생을 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름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그 알프레드 베버라는 이 학자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 막스 베버와는 좀 다른데, 이 알프레드 베버의 이제 지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교육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정신분석 교육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유명하죠. 뭐 소세지가 유명하기도 한데, 보통 이제 사회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제 정신분석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정신분석에 관련돼서 이런 이제 어떤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부분이고, 이 에리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신분석과도 관련된 것들까지 어느 정도 섭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리 프롬이 1990년에 출생했으니까, 1990년이 아니라 1900년대에 출생했으니까 당연히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제 대공황,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전부 다 겪었겠죠. 1900년대 생이니까. 그래서 역시 에리 프롬이 이제 나치가 등장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미국으로. 나치 때문에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과 멕시코에서 지내게 됩니다.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지내면서 이제 연구, 그리고 또 집필 활동들을 이제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에리 프롬은 이제 혼란스러웠던 모더니즘 시대를 쭉 거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20세기 20세기에 완전 걸쳐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1980년대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에리 프롬에게 있어서 이러한 출생 연도라든가 사망 연도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가 얘기했던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유를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속박하는 것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리 프롬이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를 구속하는 게 있죠. 나를 구속하는 게 뭐 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뭐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나를 구속하는 게 심리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나를 구속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진해서 받아들이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유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을 자진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프롬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나를 구속하는 것이 권위인 게 많겠죠. 권위가 주로 나를 구속하겠죠.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러한 권위 때문에 뭐 회사인들, 뭐 직장인들,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 여러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속박하는 것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죠. 그죠? 오늘날에도. 자,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구속하는 이러한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롬이. 자, 그럼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퍼스널리티라고 하면은 인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는 이 프롬이 얘기했던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이러한 이제 저서에서 이제 독일이 이제 나치 정권 하에 있었을 때 바로 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간행이 됐습니다. 자, 1941년에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이 책이 간행이 된 거예요. 이때 당시 한창 이제 나치가 이제 활개치고 다녔을 때죠. 그죠? 독일에서. 자, 근데 이제 이 프롬이 얘기하는 이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를 살펴보면 이 근대 사회,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틀에서 해방되죠, 보통. 예.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전통에서 많이 해방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벗어나 있죠, 그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동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를 획득하는 거죠, 자유. 그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던 어느 정도 틀에서 전통에서 해방되면서 자유를 획득한다. 근데 결국 이 결과 이렇게 획득하면서 자유를 이러한 유대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롬이 얘기했을 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이러한 전통이나 틀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틀이라든가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것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킴으로써 그러한 인간들은 스스로 이 자유에 따른 일종의 이제 자기가 이제 결정한다라든가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이러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거죠. 프롬이 얘기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자유를 가짐으로써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려야 되는 이러한 순간이 닥쳐버리면 인간은 바로 불안이라든가 한마디로 고독을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프롬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불안과 고독은 반드시 수반되는 거죠. 그죠? 자유에 따른. 근데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견디지 못했을 때 나를 속박하는 권위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이 개인을 속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면 이러한 권위를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롬이 얘기했을 때. 프롬이 봤을 때. 자, 불안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나를 속박하는 권위를 자진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 중요한 게 바로 자진. 예, 자진,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이걸 바로 프롬은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대에서 이제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틀이나 전통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뭐, 봉건적인 속박이라든가, 종교의 이러한 제한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족적인, 이러한 거대 가족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틀로부터도 해방돼서 핵가족화, 그리고 개인화 되었죠. 그죠? 그게 근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산업화에 따른. 근데 결국 이러한 해방과 자유는 결국 인간에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내야 하는 이러한 일종의 아노미와 같은 상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불안과 고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프롬 같은 경우에는 나치 시대 때 독일에서 이제 권위주의적인 퍼스널리티가 결국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즘 시대 때 독일에 이러한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독일 국민들이 이러한 나치즘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나치를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유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물론 뭐 나치를 따르지 않아서 끌려가서 죽는 것도 개인의 자유였고, 나치를 따라서 결국 나치에 순종하는 것도 자유였겠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불안과 고독이 수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타인과의 강한 유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림으로써 내 삶을 나 혼자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인간에게는 불안과 고독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오늘날에도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뭐 대학을 방금 졸업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라는 어떤 그런 기숙사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런 데에서 나옴으로써 이제 대학이라는 어느 정도 제약이 없는
그러한 이제 사회로서 나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불안이 수반되게 된다라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느끼게 되면서 어딘가에 자진해서 소속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소속의 욕구를 느낍니다. 소속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 네. 내가 어딘가 포함되고 싶은 거지. 한마디로. 불안하니까. 자, 이러한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불안으로부터 유발된 욕구가 결국 내가 나치라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마디로 이 나치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도 했다라고 이제 프롬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왜 나치에 순종했는지 그 당시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압도적인 힘을 동경하는 거예요. 예, 아주 강하고 예, 압도적이게 보이는 그러한 힘을 동경함으로써 그것에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그래서 일종의 마조히즘, 예, M 성향이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거죠. M 성향. 예, 나치로 하여금 발생되었던 일종의 M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슬프게도 이제 자유라던가 이러한 권위, 유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인간은 자유보다 조직이라든가 권위, 규칙 같은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프롬은 얘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아닌 것 같죠. 인간은 자유를 좋아할 것 같죠.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내버려 둬 버리고, 그리고 일종의 규칙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억압 같은 게 없어져 버리면 인간은 뭔가 나를 구속해 줄 어떤 걸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프롬의 이제 생각에서 따르면, 예, 프롬의 이제 주장이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자유가 싫어서 다시 새장으로 돌아가는 새와 같다. 인간은.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인간을 지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나치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에 수반되는 예, 너무나 당연한 사회 현상이자 개인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예, 너무나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나왔던 아주 핵심 개념입니다. 이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라는 거. 21세기가 되든 22세기가 되든 23세기가 되든 간에 이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는 항상 인간한테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예, 어쨌든 예, 이렇게 해서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